택배로 받은 새싹삼 화분 키트입니다. 묘삼과 햇빛 차단용 검은 비닐, 인삼 전용 배양토와 나무젓가락, 화분까지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새싹삼을 키우는 팁이 적혀있는 종이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가나안 농장의 새싹삼 화분 키트로 새싹삼을 키우면 물은 한 달에 한두 번만 줘도 될 만큼 관리하기가 쉬운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특허받은 인삼 전용 배양토에 있습니다. 인삼의 생장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썩지 않는 흙에 항균, 수질 정화, 공기 정화, 오염 방지, 악취 제거 기능 등 100% 무공해 원료를 사용, 보습성 및 보비력 증대로 식물 생육을 촉진하며 누구나 가정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친환경 상토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키우는 새싹삼은 명품 새싹삼 전문 농가인 가나안 농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주소와 전화번호는 밑에 댓글창과 상세 보기란에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화분에 배양토를 부어주고요. 고르게 펴줍니다. 이제 묘삼을 심어줄 건데요. 이야, 묘삼에서 벌써 싹이 나왔어요. 2-3일 정도 걸릴 줄 알았던 택배가 하루 만에 도착했고요. 제가 너무 바빠서 손을 못 대고 하루를 그냥 뒀는데 흙이랑 같이 포장이 돼서 와서 그런지 이 안에서 이미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 묘삼을 심을 땐 머리 부분만 나오게 심어주면 되는데요. 배양토 양과 화분 높이가 충분하니까 비스듬하게 눕혀서 심지 않고 그냥 바로 심어도 됩니다. 자, 묘삼이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주고요. 뿌리 끝을 나무젓가락으로 누른 후 내두 부분이 흙 위로 나오게 심어주면 됩니다. 묘삼이 들어갈 구멍을 이렇게 심으면서 내줘도 되고요. 아니면 주문한 개수만큼 나무젓가락으로 미리 구멍을 만들어 놓고 심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뿌리 끝부분을 나무젓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넣어준 후 내두 부분이 흙 위로 나오게 심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심어주면 되십니다. 주문한 개수에 맞게 구멍을 내고 심었는데 두 뿌리가 남았어요. 사장님이 두 뿌리 더 넣어줬나 봅니다. 이건 사이사이 껴서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묘삼 심기가 끝났습니다. 물은 따로 안 주냐고요? 네. 물은 따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흙은 만져보면 굉장히 촉촉한데요. 농장에서 택배로 보내줄 때 배양토에 수분 조절을 다 해서 보내주니까 그냥 심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 편하죠? 이제 새싹삼 키트에 들어있던 검은 비닐을 덮어 햇빛을 완전히 차단시켜 줄 건데요. 새싹이 약 5cm 정도 자랄 때까지 덮어주면 됩니다. 새싹삼은 30도 이하의 온도에서 키우는 게 좋고요. 한여름엔 거실 등 좀 서늘한 곳에 두면 됩니다. 저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한여름에 굉장히 무더운 날씨라 거실 에어컨 옆에 뒀는데요. 와, 이틀 만에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흙의 상태는 아직도 촉촉합니다. 평균 5cm 정도는 자란 것 같고요. 작은 건 3cm 정도에서 큰 건 8cm 이상 자랐습니다. 이렇게 새싹이 평균 5cm 정도까지 자라게 되면 햇빛 차단용 검은 비닐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색깔이 점점 진해지기 시작하죠.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보름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새싹삼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때쯤 흙의 상태를 보고 바짝 말랐다 싶으면 물을 주면 됩니다. (27일이) 지난 지금 아직 키가 작고 성장이 더딘 아이도 보이고요. 먹어도 될 만큼 풍성장한 아이도 보입니다. 새싹삼은 오전 햇빛을 좋아하며 방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은데요. 방그늘은 차광된 빛이 들어오는 밝은 그늘을 말하죠. 이렇게 햇빛이 유리를 한 번 정도 거쳐서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묘삼을 키운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30일이 지난 시점부턴 이렇게 잎이 활짝 핀 애들은 수확해서 드셔도 됩니다. 제 식물을 키울 땐 화분의 방향을 가끔씩 바꿔주는 게 좋죠. 새싹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진 게 보이시죠? 모든 식물이 그러하듯이 한 곳에 계속 두면 햇빛이 있는 쪽으로 휘어지게 되니까 가끔씩 화분을 돌려 방향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푸릇푸릇한 게 굉장히 싱그럽죠?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새싹쌈을 키워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묘삼에서 새싹쌈으로 커서 식탁에 오르는 과정을 관찰하고 수확의 기쁨까지 맛보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교육용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그늘에 가끔 물만 한번 주면 잘 자라기 때문에 식물 똥손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키우기 쉬운데요. 제가 키우고 있는 가나안 농장의 새싹쌈은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물을 주면 되는데 손가락이나 나무젓가락으로 찔러 봤을 때 수분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30뿌리 기준 500ml, 50뿌리 기준 약 1리터 정도의 물을 주면 됩니다. 화분 밑을 보면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이 막혀 있는데요. 가나안 새싹쌈 농장의 인삼 전용 배양토는 물구멍이 없어도 썩지 않는 특허받은 친환경 상토이기 때문에 물을 줄 때 따로 물받침을 받치지 않아도 되고요. 집안에서도 깔끔하고 쉽게 새싹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크고 작은 화분이 10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식물을 많이 키우는 편인데요. 이 가나안 농장의 새싹쌈은 아마 제일 키우기 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새싹쌈을 다 뽑아 드시고 남은 배양토는 재사용할 수 있는데요. 농장에서 묘삼만 따로 구매하시면 다시 심어서 키울 수 있습니다. 배양토는 3번 정도 재사용할 수 있고요. 한 번 잘 섞어준 후 묘삼을 다시 심으면 됩니다. 새싹쌈은 보통 뿌리만 먹는 인삼, 홍삼과는 다르게 뿌리, 잎, 줄기까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새싹쌈은 잎에서 줄기로 영양 성분이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보다 줄기와 잎에 사포닌 함량이 높은데요. 먹어보면 뿌리보다 잎에서 쌉싸름한 맛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새싹쌈은 오래될수록 좋은 인삼과는 달리 전형근일수록 사포닌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사포닌 성분은 항암, 항염 등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묘삼을 심고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수확해서 드실 수 있는데 한 달 키운 새싹쌈은 인삼보다 줄기, 잎의 사포닌 함량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3개월 정도 키우면 줄기, 잎의 사포닌이 무려 8배에서 9배까지 많아진다고 합니다. 새싹쌈은 열이 많은 사람도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혈류량을 증가시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에너지 대사량에 따라 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체온을 상승시키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싹쌈의 효능이 작용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명현 현상이라고 합니다. 새싹쌈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웰빙 채소라고 불리기도 하죠. 가끔 새싹쌈을 쌈으로 먹을 때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포닌은 일정량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더 이상 몸에서 흡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은 건 아니니까 하루 15뿌리 이하로 드시는 게 좋고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기보단 적정량의 새싹쌈을 매일 꾸준히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싹쌈을 생식으로 드실 땐 통으로 그냥 다 드시면 되는데요. 아침과 저녁 공복에 2-3뿌리 정도 생식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새싹쌈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준 후 뿌리, 줄기, 잎을 모두 함께 꼭꼭 씹어 드시면 됩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새싹쌈을 먹으면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작지만 알찬 녀석입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 기호에 맞게 꿀에 찍어 드시면 되는데요. 쌉싸름한 맛이 있지만 그냥 먹어도 굉장히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건강한 맛이랄까? 뭐 그렇습니다.
고기 드실 때 새싹쌈을 함께 드셔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지금 집에 있던 부채살을 구웠는데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할 것 없이 궁합이 아주 잘 맞기 때문에 고기 드실 때 종류에 상관없이 함께 곁들여 드셔도 참 좋습니다. 자, 새싹쌈을 고기에 이렇게 돌돌 마르면 한 입에 쏙 드실 수 있는데요. 소금에 살짝 찍어서 냠냠냠. 입안에 고기와 새싹쌈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고기의 느끼한 맛을 알싸한 맛의 새싹쌈이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고기와 새싹쌈을 함께 드시면 개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삼계탕을 끓일 때도 인삼 대신 새싹쌈을 넣어주면 됩니다. 통마늘, 대추, 은행 등과 함께 인삼 대신 새싹쌈을 몇 뿌리 넣어주면 되는데요. 닭을 삶을 때 넣어줘도 되고 삶고 난 후에 넣어줘도 됩니다. 아니면 둘 다 넣어줘도 되는데요. 삶을 때도 넣고 그릇에 담은 후 가니쉬로 한두 뿌리 정도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손님 접대용으로도 참 좋은데요. 새싹쌈을 위에 한두 뿌리만 올려줘도 왠지 먹으면 두 배로 힘이 솟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더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만들어주며 드시는 분도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새싹 삼계탕 한 그릇에 음식을 만드신 분도 드시는 분도 서로서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새싹쌈은 육고기뿐만 아니라 해산물에도 생선에도 참 잘 어울리는데요. 생선회에 곁들여 드셔도 좋고요. 문어 숙회를 썰어 새싹쌈과 함께 초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 이제 보양 음식에 새싹쌈이 빠지면 섭섭할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 키우기도 하지만 가나안 농장에서 키워서 판매하는 새싹쌈을 따로 구매해서 먹을 정도니까요. 아직까지는 초보 유튜버라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기 일쑤인데요. 따로 보약을 먹지 않아도 이 새싹쌈 덕분에 버티고 힘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추보다 키우기 쉬운 새싹쌈. 가나안 농장에서 구매한 새싹쌈 화분 세트로 키우면 진짜로 상추보다 키우기 쉬운데요. 당그늘이 있는 곳이라면 베란다나 집안 어디든 할 거 없이 실패 없이 새싹쌈 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제품을 사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고 신선한 새싹쌈을 집에서 직접 키워서 드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도 새싹쌈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으시면 안 돼요. 꾹꾹. 내 맘대로 슬프게 하실